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종이 박스 하차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종이 박스 하차는 그 영상을 올렸었죠. 오늘 또다시 올리게 된 이유는 그 같은 작업이에요. 똑같은 종이 박스를 2.5톤에 6팔레트가 실려왔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차를 해서 비닐하우스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곳입니다. 그 다른 곳이면서 또 영상을 올려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일단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팔레트가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영상을 보면서 지게차가 빠지는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2.5톤 화물차에 6팔레트가 실려 있죠. 자, 현재 지금 지게차 있는 곳에 저 화물차를 세워놓고 하차를 하면 좋은데 지금 장소가 약간 좁기 때문에 저 길에다가 세워놓고 하차를 해서 저 뒤쪽 하우스 있는 곳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현재 지게차가 있는 그 땅은 비탈이 진 곳이에요. 일단 저걸 떠서 그대로 후진으로 올 겁니다. 지금 발을 열심히 풀고 계시죠? 지금 이제 지나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지게차가 이 팔레트를 뜰어 들어가는데 이곳에서는 두 개를 한꺼번에 뜰 겁니다. 지금 이곳이 평지이기 때문에 두 개를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개를 집어넣는데 저 뒤에서 저를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긴 하니까 뒤에 팔레트가 밀려 들어가는 중이에요. 저는 여기서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 뒤에서 이제 화물차 기사님이 신호를 해줘서 확인해 보니까 뒤에 팔레트가 밀렸거든요. 이게 원래 잘 안 밀려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밀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밀리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실하게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한 팔레트씩 일단 떠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집어넣는데 저쪽에 뒤쪽에 있는 팔레트가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 무거운 팔레트였으면은 벌써 뒤로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지금 사람이 잡고 있죠.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있는 무게거든요. 더 이상 안 밀리도록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내리고 두 번째 거 내리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저게 밀려버렸기 때문에 지게발이 많이 들어가지 못해요. 자, 지금 집어넣어 들어가 보는데 왼쪽에 있는 팔레트에 걸려갖고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밀려나가죠. 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뒤쪽으로 가서 하차할 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하차를 해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하차하는 게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지게차 이 작업하면서 뭐 10여 년 동안 아마 이 박스를 내렸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뒤에 게 너무 많이 밀려 들어가서 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내려놓고 뒤에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팔레트를 한 번에 두 줄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밀렸을까요? 현재 팔레트도 굉장히 좋은 팔레트거든요. 튼튼하고 구멍도 넓고 지게발에 특화되어 있는 팔레트인데 이게 밀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인데 이제 이 밀린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팔레트가 이게 일직선으로 두 개가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어서 지게차가
지게발을 이렇게 똑바로 꽂아 놓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 팔레트 자체가 지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화물차로부터 약간 배가 부르는 거죠. 팔레트가 이렇게 배가 불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게발이 이것을 약간 안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또 다시 숙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게발을. 그게 아니고 계속 밀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밀고 들어가면서 이 팔레트를 딱 건들고 이게 밀려나가게 돼 있죠. 팔레트가. 지금 잘 보시면은 이 팔레트 자체가 여기가 배가 이렇게 불러요. 팔레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수평을 똑바로 잡고 들어가도 이 뒤에 게 걸리는 거죠. 무조건 뒤에 게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면은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첫 번째 팔레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첫 번째 팔레트 들어갈 때는 안아서 들어가야 되고 이 팔레트가 지나갈 때쯤에는 다시 두 번째 팔레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다시 이 팔레트 이 틸트를 갖다가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틸트를 내려줘야 돼요.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내려줘야지만 이 팔레트가 안 밀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미묘한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옆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지게차가 이쪽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똑바로 들어갔을 때 이 팔레트가 똑바로 걸리는지 삐뚤어 걸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게발은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뒤에 게 밀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뒤쪽에 가서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진짜 저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이 작은 화물차 적잠, 2.5톤 화물차 적잠보다는 이 짐들이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짐이 팔레트 자체가 이렇게 살짝 옆으로 누워버린 거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게차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박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뒤에 팔레트가 가끔 밀리더라고요. 이 뒤에 있는 팔레트가 가끔 밀렸어요. 그래 이제 그 원인은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전체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첫 번째 두 팔레트 실패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건 옆에서 내려놓고 화물차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팔레트 두 개를 한 번에 떠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지게차가 있는 곳이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물론 현재 위치는 단단하긴 하지만 비탈해져 있다 그랬죠. 이 화물을 떠서 이 박스 팔레트를 떠서 전진으로 갈 것이냐 후진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후진으로 가자니 비탈해져 있고 전진으로 가자니 전방이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후진으로 들어가는 게 저 위에 들어가서도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후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진으로 들어갈 때 앞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뒤에까지 가야 돼요. 뒤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참 가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비탈진 곳이거든요. 비탈진 곳을 지금 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앞에 게 저 도로로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천천히 최고로 틸트를 안 와도 수평이 유지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저 기사분이 잡아주고 있어요. 즉 지게차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지게차로 아무리 안 와도 이 짐 자체가 수평이 안 잡힌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살짝 잡고 따라오는 중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하우스, 하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갈 건데, 그 들어가는 앞에 있죠? 여기가 항상 물이 고이는 곳이거든요. 물이 고이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땅이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저희가 굉장히 물렁물렁한 땅이에요. 지게차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박히는데 보시면 땅이 많이 파이죠 지금?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예요. 질퍽질퍽한 땅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크게 무리 없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어쨌든 첫 번째 두 파레트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무사히 들어가서 여기다 이제 6파레트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이곳은 각을 맞춰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비스듬히 놓을 겁니다. 다음 6파레트를 놔야 되기 때문에 생각 잘해서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2파레트는 저 끝에다가 차곡차곡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우스 안에가 그렇게 또 지게차가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일단 요거 한 팔레트는 다시 왼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도 공간이 많지 않죠? 이렇게 여기다가 두 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두 개 이렇게 놓을 거예요. 팔레트를. 일단 놨고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땅이 지금 많이 파이고 있죠? 굉장히 파입니다. 저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지게차가 뒷바퀴 같은 경우는 많이 잠길 정도 깊습니다. 그리고 미끄럽죠? 물기가 있어 굉장히 미끄러워요. 어쨌거나 첫 번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팔레트를 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멀쩡한 팔레트죠. 수평만 유지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약간 안아서 들어가고 팔레트 하나 지나가고 나서부터는 다시 숙여야 된다는 거. 처음에는 안아서 들어가고 좀 지나고서는 숙여서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팔레트 두 개가 안전하게 떠집니다. 팔레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무슨 원리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해서 팔레트를 떠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공했고 두 번째 팔레트 역시 그냥 후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비탈길에서는 뒤에서 화물차 사장님이 팔레트를 잡아주고 있어요. 저 뒤에서 팔레트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후진으로 운반. 이제 비탈길에서 올라왔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전지대인데 이제 문제가 또 들어가는 입구 한번 지게차가 밟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떨지 장담 못 하거든요.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이런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곳 땅은 그래도 저 바닥은 굉장히 단단한 상태에서 위에 흙을 채워놓은 부분이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미끄럽죠. 지금 보시면 많이 파여 있거든요. 지금 영상으로는 그게 표현이 안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파여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까지 잘 들어갈까요? 자, 두 번째 팔레트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파이고 있어요. 지게차 들어갈 때 땅이 막 밀려나죠?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자, 뒷바퀴까지 올라가야 돼요. 뒷바퀴까지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성공했죠. 두 번째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요것도
요 팔레트 오른쪽으로 밀어 넣어줘야지 다음 팔레트 들어올 때 편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요 팔레트만 떠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빠져나갈 때는 망설임 없이 그냥 쭉 빠져나가야 돼요. 중간에 망설이고 그러다가 미끄러지면은 또 지게차가 꼼짝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망설이지 말고 쭉 빠져나가죠. 점점 많이 파이고 있죠, 지금 이것이. 와, 굉장히 많이 파였습니다. 심란합니다. 지금, 자, 세 번째 들어갈 때 잘 들어가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자, 지난번 빈 팔레트 일단 가지고 나가서 화물차 위에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거는 패턴이죠. 새로 싣고 오고 지난 팔레트, 빈 팔레트 실어주고 이 농산물 박스 싣고 오는 곳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작업하는 곳이 제가 한 대여섯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팔레트를 싣고 오면은 이 팔레트를 반납해야 되고 또 나무 팔레트를 싣고 오는 데가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도 있죠. 자, 여기다가 링크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한 번씩 많이 모아지면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 팔레트는 꼭 반납하고 또 다시 또 내리고 그러거든요. 요거 갖고 계속 왕복을 하는 겁니다. 로테이션으로. 빈 팔레트 실어주었고 이번엔 아까 도로 위에 내려놓았던 그 팔레트 2개 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팔레트가 부피가 커갖고 뒤에 있는 팔레트는 안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잘 맞춰서 지게발을 넣어줘야 됩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는데 이거 잘 못 맞추면은 또 화물차 하시는 분이 신호를 해주세요. 저는 뭐 이거 대충 잘 맞춰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잘 맞춰 들어가요. 이거는 안 보이더라도 잘 맞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떠서 번쩍 안아서 틸트를 아는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비탈길이기 때문이죠. 후진으로 들어갑니다.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앞쪽에서는 화물차 사장님이 저 팔레트를 잡아주고 계세요. 여기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후진.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여기부터 평지예요. 지금부터는 다시 평지가 되었습니다. 자, 요거만 이제 무사히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잘 들어갈까요? 잘 들어갔으면은 제가 영상을 여기서 마쳤겠죠. 잘 못 들어갑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잘 못 들어가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거 들어갈 때 안 잡아줘 갖고 저거 넘어가면서 그 박스가 넘어간 적이 있었죠. 자,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파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파여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좀 높아요. 저거를 턱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턱 올라가면서 그냥 그 팔레트에 있는 박스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올라갑니다. 밀고 올라가는데 미끄러지죠? 예, 미끄러집니다. 못 올라가요. 다시 후진을 해서 거기에 무엇인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는데 뭐 어림도 없어요. 자, 못 올라가죠? 미끄러워서. 지금 왼쪽 부분은 땅이 단단한데 지금 오른쪽만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곳으로 물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이 봄철, 해빙기 또는 장마철 항상 물이 저기 고여 있어요.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항상 질퍽질퍽하는 곳이거든요. 자, 지금 일단은 뭐 이런저런 흙도 좀 옆으로 파서 좀 메꾸고 그리고 나무 같은 거 주워서 합판 같은 거 주워서 깔고 일단 넘어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내려놓기만 하면 나오는 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합판 같은 거 대충 깔아놓고 한 번 더 또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앞바퀴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뒷바퀴가 못 올라가는 거 있죠? 뒷바퀴가 미끄러지고 못 올라갔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빠꾸 해야죠. 간신히 앞바퀴까지는 올라갔는데 뒷바퀴가 못 밀고 올라가네요. 지금 현재 영상으로 좀 줄였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저 때 난감했죠. 그냥 저 앞에다 내려놓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정말 이제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옆에 있는 단단한 이런 U자 형태, C자 형태의 이런 그 수혜가 있더라고요. 요걸 깔아보는 거예요. 단단하죠? 이건 그래도 단단합니다.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게 단단한 거거든요. 저거를 깔고 한번 밟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한 번씩 내려갔다 올 때마다 신발에 또 저 흙이랑 은 다 묻혀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게차에도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지게차도 지저분해지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한 번에 이제 성공하길 바라면서 저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성공을 할까요? 이게 들어가면서 또 왼쪽으로 틀어야 돼요. 자, 올라갑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엄청 땅이 밀려나죠? 자, 차고 올라갔습니다. 일단 앞바퀴 올라가고 뒷바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요 파이프 문제 있어요.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바로 또 저 틈 사이에 갖다 꽂아 놓죠. 요렇게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정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거 정리를 하려면은 뒷바퀴가 또 저 뒤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못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정리도 못하고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작업은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곳은 1년 내내, 겨울에는 물론 이 박스 자체가 별로 안 들어오지만 이제 봄이 되면서부터는 가을까지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주기적으로. 올 때마다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작업은 끝났는데 이곳 정말 답 안 나와요. 저 땅이 물이 왜 이쪽으로 다 모여버리죠? 지대가 약간 낮아서 그런지 물론 계속 모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진짜 잡석이라도 깔아서 흙과 섞이면 좀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뭐 그거 하실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은 끝났습니다. 난감한 작업이었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주제 두 가지죠. 첫 번째가 파레트가 밀리는 원인. 이거 오늘 처음에 영상 앞에서 보셨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거 작업하러 가면은 이상하게 잘 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뒤에 파레트가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게차가 작업하는 곳 그 지형이 약간 기울었다거나 그러면 더 많이 밀리고 평평한 곳에서도 오늘처럼 한 번씩 밀려요. 그 원인은 몰랐었는데 오늘 원인 확실히 알았죠. 파레트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 쪽으로 약간 배가 부르다는 거. 그걸 잘 조절을 하면서 지게발을 밀고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레트가 밀리는 원인은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빠지는 땅은 지게차를 괴롭게 한다. 정말 괴롭죠?
아, 3번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3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3번이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들어가는데 들어갈수록 점점 땅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나마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서서 후진한 다음에 다시 그 밑에 땅을 어느 정도 다져놓고 들어가고 해서 결국에는 성공을 했지만 예전에 그냥 밀고 들어가다가 그 파레트에 있는 박스가 쏟아진 적이 있다 그랬죠. 진짜 괴롭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 괴로워요. 그거 다 수습하려면은 그 파레트 위에다가 그걸 또 다 쌓아야 되고 진짜 빠지는 땅, 이 봄철 내내 그럴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빠지는 땅은 지게차를 괴롭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